여기 좀 특이하게 원룸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공간 분리를 해놨어요. 공간 분리를 해놔서 아예 이게 없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물건을 분석했을 때 총 월세는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자를 제외하면 매달 526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신권에 들어갔을 때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물주입니다. 오늘도 저희 수강생분께서 낙찰을 받으신 건물에 초대해 주셔서 제가 지금 현장에 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건물이 저희 수강생분께서 낙찰 받은 건물입니다.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물건의 감정가가요 13억 5천만 원인데 신권으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왜 신권에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건 대비해서 수익률도 괜찮았고 시세 대비 감정가가 낮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권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13억 5천 80만 원에 낙찰을 받았고요. 차순위가 들어왔습니다. 13억 5천 78만 6천 원에 차순위가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차순위와는 14,000원 차이로 낙찰을 받으셨고요. 14,000원이면 치킨값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간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출을 낙찰가의 78%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권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78%까지 낙찰을 받은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지금 잔금 치고 명도하고 지금 월세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하기 전에 이 물건을 분석했을 때 총 월세는 약 9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자를 제외하면 매달 526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거는 신권에 들어갔을 때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분명히 한번 유찰되면 그 이후에 신권 금액을 훨씬 더 넘기고 낙찰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신권 때부터 저랑 물건 상담을 해서 낙찰 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상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내부가 지금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분한테 듣기로는 오늘 이제 입주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가 지금 가벽이 다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빨리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두피 관리하시는 업종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 같은 경우에 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쪽에 이제 카페도 있고요, 음식점도 있고 이쪽 라인으로 해서 지금 상가가 굉장히 꽉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남선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올라가서 내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CCTV도 지금 현재 달려 있고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탐방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층인데 여기서부터 201호 그리고 쭉 여기까지 해서 206호까지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1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룸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TV랑 책상이 있고요. 이제 의자까지 지금 다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붙박이가 지금 현재 설치가 다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빨래를 하면은 빨래를 어디다 말리냐? 베란다가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봉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옷을 걸어서 건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원룸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는 이제 블라인드나 이제 에어컨까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특이하게 원룸이긴 한데 여기에다가 중간에 공간 분리를 해놨어요. 공간 분리를 해놔서 아예 이게 없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호실 같은 경우에는 가벽이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두 군데 다 봤거든요. 근데 저는 기왕이면 제가 월세를 들어간다면 가벽이 있는 원룸에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화장실이 깨끗해요. 근데 약간 여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톤이 좀 다운돼 있어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좀 있긴 하지만 깔끔하게 화장실도 지금 잘 마감이 잘 되어 있고 타일이 깨져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2층,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로 원룸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입구에 들어오게 되면 중문이 다 되어 있어요. 중문이 없으면 좀 겨울철에 더 춥기도 하고 외부에서 좀 소음이 많이 들리는데 중문까지 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1인 가구가 혼자 살기에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같은 경우 연식도 오래되지도 않았고 실제로 저는 외관보다 내부에 들어왔을 때 내부 상태가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물건을 신권에 낙찰을 받으셨고 예상되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출은 어느 정도 받으셨고 명도하는데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오늘의 건물의 주인공이신 꺼렁님을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건물의 건물주이신 꺼렁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꺼렁님이라는 그 닉네임이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 닉네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칭반 1기 꺼럭이고요. 제 닉네임을 되게 좋아해 주셨는데 건물주님께서 꾸준히 월 억을 벌자 해서
꺼럭이 됐습니다. 워럭을 빨리 하면 워럭 해서 꺼럭이 됐다라는 이런 센스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 기억이 좀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디 사시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저는 만으로 29살이고요. 경기도에 살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1인으로 쇼핑몰을 운영한 지 한 4년 된 것 같아요. 쇼핑몰이라고 하면 뭐 물건을 파시는 거예요? 네, 물건을 팔고 있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작게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을 또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다가구 주택에 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경매는 사실 한 2년? 3년 전부터 공부는 계속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경매에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게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알게 된 분이 다가구를 한번 공부해 보세요. 어차피 지금 무주택이고 생애 최초니까 똘똘한 한 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해가지고 다가구에 관심이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지인분이 다가구 주택을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알아보고 공부하고 네. 낙찰받기까지 받게 되신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 그 전에 경매 공부를 하셨으면 투자는 안 하셨나요? 저는 투자를 해야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처럼. 그래서 강의를 들어보자 하니까 오직 건물주님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네, 투자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대전에 있는 물건이고요. 스무 가구인데 상가랑 원룸 그리고 투룸으로 구성된 다중주택입니다. 사실 저도 이제 물건 워낙 많이 보지만 탐방동에서 이렇게 많은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이 물건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는데 이 물건을 제가 신권에 낙찰 받으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이 물건 어떻게 찾게 됐고 왜 신권에 들어갔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권은 저도 잘 보진 않는데 이거 하기 전주에 뒷건물을 했었는데 거긴 12가구밖에 안 됐었어요. 좀 수익률 아쉬워도 이 정도에 들어가자 했는데 폐찰이 되고 이제 주변을 알아보다가 20가구는 진짜 거의 없거든요. 없죠. 근데 여기 바로 옆 동네에 있길래 이 동네 특성상 신권에 받아도 무리 없겠다. 그리고 주변 시세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입찰을 했을 때 첫 입찰에서 첫 낙찰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몇 번 입찰하셨어요? 저는 사실 한 6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올해만 6번. 올해만? 네. 올해만 6번 하셨죠. 또 네. 저한테 또 물어보고 들어가신 것도 있고 네. 안 물어보고 들어가신 것도 있었고. 맞아요. 강의 내용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안 물어봐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거는 여쭤봤더니 되더라고요. 중간에 또 연락이 없으셔가지고 네. 왜 연락이 없으시지? 이랬는데 꾸준히 입찰을 하고 계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죠. 왜냐면 또 신권이니까. 네, 맞아요. 자신도 없고 또 특히나 이제 좀 경매 공부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신권이 대출이 사실 좀 까다로운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확인 절차를 하려고 그때 전화를 주셨던 기억이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순이랑 치킨값 차이로 제가 받았잖아요. 맞아요. 제가 앞에서는 사실 말씀은 안 드렸어요. 뭐 그냥 14,000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만 했었는데 네. 이거는 뭐 유튜브에서 다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낙찰을 얼마에 받으셔서 대출을 얼마 받으셨는지도 궁금해요. 13억 5,080만 원에 받았고요. 대출은 78% 받아서 10억 5,200만 원에 받았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금리는 4.3%. 4.3%. 금리는 또 저렴하게 또 하셨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초기에 들어간 투자금이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한 3, 4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시세까지 포함해서. 네.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신권이다 보니까 낙찰가의 90%가 나오는 게 어렵죠. 근데 사실 이게 낙찰가의 78%인데 사실 이것도 정말 잘 나와서 이 정도였지. 제가 통하면서 항상 최악의 경우와 최상의 경우를 둘 다 비교를 해서 이래도 잔금을 낼 수 있는지를 네, 그때 맞아요. 계산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낙찰 받자마자 대출을 바로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낙찰 받은 날 바로 사무장님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대출 실행해주세요 하고 2주 있다가 바로 잔금을 치렀어요. 그때 제가 기억이 낙찰 받으시고 나서 통화를 했었나? 그랬는데 낙찰 2시인가 아마 제가 전화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점심에 이미 자료를 다 주셨다. 오늘 낙찰 받았는데 점심에 자료를 다 주셨다 그래서 왜냐면 이게 또 연말이다 보니까 맞아요. 대출에 계속 불확실성이 또 있어가지고 좀 빨리 진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총 월세는 어느 정도 생각하셨어요? 한 900만 원 정도 음. 월세를 생각했고 이자 빼고 나서도 한 500만 원 정도 맞아요. 남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나 신권에 네. 그게 포인트인 거죠. 만약에 신권이었는데 이자 빼고 300이었으면 안 들어가요. 맞아요.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한 번 더 떨어져서 400이든 500 정도 수준을 맞출 텐데 신권인데도 500 정도가 남다 보니까 이 물건 지금 해야 된다. 저도 딱 이 물건 상담하면서 느낀 건 이거 한 번 유찰되면 100% 무조건 넘깁니다.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나서 그 정도의 좀 수익률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나오죠? 이자는 370만 원 조금 넘어요. 이자를 제외하면 526만 원 정도가 이제 세팅이 다 됐을 경우에 그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 또 시세를 또
파악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13억 5천이 감정가면 그냥 13억 5천에 그냥 일반 매매로 사와도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경락자금 대출도 있고 그리고 주변 시세는 오히려 여기보다 한 1억 5천 정도 높았어요. 일반 매매면 못 사겠는데 그쵸. 싶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감정이 13억 5천이지만 시세는 15억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100%에 들어가도 1억 5천만 원의 안전마진을 일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15억의 일반 매매를 샀으면 투자금이 지금 경락자금보다 더 안 나오기 때문에 네. 2배 가까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모로 신권에 좀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저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꺼렁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또 남편분이랑 같이 좀 상의도 많이 맞아요. 하고 투자 입찰가라든지 물건이라든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다가구 물건을 좀 조사하는 노하우가 좀 있다면 궁금합니다. 노하우요? 일단은 제가 경기도에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혼 부부인데 데이트를 하러 대전에 와서 임장을 하는 거죠. 데이트를 임장으로 네, 와. 임장. 그래서 대박이다. 처음에는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임장할 때 되게 막 이게 맞나? 막 싶어서 되게 오래 걸렸는데 나중에 이제 노하우가 생기니까 한 3군데를 하루에 빡빡빡 가고 옆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집에 올라가고 그러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맞아요. 남편이랑 어떻게 보면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합이 잘 맞다고 생각해서 되게 둘 다 재밌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남편분도 투자를 하셨어요? 남편도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제가 계속 이거 다가구 경매하자 설득해가지고 좋은데 싶으니까 오히려 저는 했다 안 했다 근데 남편이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이 낙찰 받는 거에서 비법은 물건 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꾸준함이 답인 것 같아요. 이 꾸준하게 해야지 되는 거고 사실 제가 매번 인터뷰 때 말씀드리지만 첫 입찰 첫 낙찰 너무 좋지만 그건 정말 행운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다 떨어져요. 저도 8번 떨어지고 나서 다가올 낙찰 받았으니까 그 기간은 되게 짧았지만 그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하는 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남편분이랑 같이 맞아요. 하셨다 보니까 그 덕에 또 이렇게 건물주까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이고 또 경매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매는 빠질 수 없는 게 또 명도죠. 네, 명도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죠. 두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나이도 어리고요. 여자라서 명도할 때 해코지 당할 것 같고 무서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 전세금을 못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여기도 사실 감정가의 100%의 낙찰을 받았지만 못 받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주택관리에서도 되게 잘해주셨고요. 웬만하면은 그냥 저는 전화로 안 하고 제가 어린 게 티 날까봐도 있었고 여자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닐 때 여기서 만난 분들이 계시거든요. 세입자분들. 그때 막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 적도 있어서 다른 이제 제 업무용 연락처로 해서 명도를 진행했죠. 그랬더니 그냥 금방 나가셨어요. 주택관리에서 워낙 저 대신 연락을 많이 해서 명도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럼 뭐 명도할 때 뭐 난 배째 못 나가 1,000만 원 줘 이런 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사비는 한 100만 원? 아니 1000만 원? 이사비도 전혀 없었어요. 이사비도 없고. 야, 이거 제가 맨날 촬영하면서 느끼는데요. 이사비를 다들 안 주세요. 되게 진짜 저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사비 한 푼도 안 드리고 명도를 다 하신 거죠? 제가 워낙 빨리 잔금을 치렀다 보니까 유예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드렸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두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내가 막 명도를 하다가 이사비 안 주면 집을 부셔놓고 나갈 수도 있다. 네.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댈 데가 크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명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명도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근데 오히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아파트나 빌라 한 세대 명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맞아요. 다가가 더 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못하는데 오히려 아파트, 빌라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 이 명도에 대한 두려움은 안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꺼렁님은 이제 다가구 코칭반 수강을 하셨는데 네. 또 그냥 강의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코칭을 또 제가 전화도 해드리고 궁금한 부분들이나 같이 입찰가 상담도 하잖아요. 네. 상담이나 이 코칭반 후기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 1일이다 보니까 1월에 수업을 들어서 이제 11월에 낙찰을 받았다 보니까 강의 내용을 외울 수는 없었어요. 근데 고물주님이 강의를 들으면 한 1년 동안 듣게도 해주셨고 그리고 다 기억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계속 꺼내서 보고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너무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때는 낙찰 전이니까 그 전 것만 맞아. 막 보다가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낙찰로에 해야 될 것들을 딱딱딱딱 알려주시고 명도랑, 이렇게 해라 딱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음. 그렇게 하니까 크게 어려웠던 거 없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건물주님이 그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 뭐 대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쵸, 대출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 전에 코칭도 음. 진짜 금방 연락을 주시거든요. 진짜 바쁘실 텐데 진짜 연락을 주셔가지고 항상 30분, 1시간 이렇게 통화를 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100%에 받은 거다 보니까 대출 문제가 가장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진짜 꿈을 3일 내내 꾸더라고요. 막 낙찰을 뭐 1,000원 차이로 떨어지고 그런 꿈도 꾸고 그리고 뭐 대출이 갑자기 안 나와서 한 1억이 모자른 꿈도 꾸고 막 이런 거를 꿨는데 코칭을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고물주님께서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대충 이 정도 대출 생각하시면 된다. 최악의 경우는 이 정도인데 그거를 감당하실 수 있냐라는 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제가 낙찰 전에 전화를 진짜 많이 돌렸어요. 대출 상담사분들한테. 근데 진짜 낙찰 받고 오세요가 맞아요. 제일 많았고 그리고 그건 오히려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고물주님이 결국에는 가장 정확하셨어요. 그래서 안심을 했던 것도 있고 아 내가 이거 진짜 들어가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제일 공감했던 그거예요. 낙찰 받고 오세요. 아니 얼마가 나온지를 알아야 내가 잔금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입찰가 산정해서 낙찰을 받는데 낙찰 받고 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런 것 때문에 투자 못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 내가 알려준다고 해서 나한테 한다라는 보장도 맞아요. 없고 내가 힘들게 알아봐줬는데 내가 뭐 1원 한 푼 얻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이 되면 그냥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야. 근데 내가 2억이 있어. 그럼 해. 아 그렇죠. 그럼 하잖아요. 근데 얘는 10억이 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3억 5천만 원 치세 포함해서 대출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못 한단 말이죠. 아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두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또 저희는 또 사무장님이랑도 연계가 또 되어 맞아요.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사무장님 같은 경우는 저희 수강생분들만 우선적으로 다 안내를 또 해드리다 보니까 신권에 또 들어갔었고 그래서 또 신권에 들어갔을 때 아 제발 대출 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최악의 경우라도 우린 잔금은 낼 수 있지만 그래도 최상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또 최상으로 또 대출을 뽑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도 자금도 좀 안전하게 또 여유롭게 좀 낙찰을 받고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뭐 어려운 점이 있나요? 제가 경기도에 있다 보니까 음. 마침 또 임신을 하게 돼서 내려오는 게 번거롭더라고요. 뭐 그래도 주택관리에서 다 해주시지만 그래도 제가 와서 해야 될 것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 먼 거리 가장 힘들고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전화가 하루에 10통씩은 기본으로 와요. 근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놨어. 전화 한 통이 안 온다. 안 돼요. 그거는 이제 피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임차 세팅하면 거짓말같이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그래도 포기 안 하지 않고 이렇게 또 낙찰 받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임장을 오셨을 때 아까 얘기하셨던 게 다른 분들 만나가지고 네. 연락처도 막 서로 공유한 적도 네. 있었다면서요.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무섭지 않아요? 사실 벨 누르는 건 누르기 전까지만 무서워요. 오히려 여자인 제가 가니까 여자분들은 문을 잘 열어주세요. 오히려 남편이 눌렀을 땐 안 열어줘요. 처음 본 남자가 네. 벨을 누르면 누가 문 열어주겠어요? 그리고 누구 계세요 하면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누구 계세요 하면은 열어주시고 들어오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오. 밑에 상가랑 그 스토룸은 보고 들어왔었어요. 그때 이제 저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코칭반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도 가지만 또 현장 임장을 또 하잖아요. 우리 그때 현장 임장 되게 늦게까지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 막 조를 짜가지고 저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벨을 다 눌러보고 막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때 꺼렁님이 이제 벨을 누르고 저희 이제 뒤에서 막 듣고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근데 꺼렁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말을 되게 더듬으시면서 그래도 물어보실 거는 또 다 물어보시고 맞아요. 하고 나니까 되게 후련해 하셨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 이제 그 이후로부터도 임장 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맞아요. 기억하실 줄 몰랐는데 기억하죠? 제가 1조 첫 번째 약간 첫 봤다라고 어. 해야 되나? 그러는데 염소 목소리로 그때 임장했을 때는 뭐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세입자분이. 맞아. 뭔데 물어봐요? 약간 이랬는데 랩하듯이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해야 네. 되는데 답을 안 하고 그냥 질문만 계속 그때 맞아요. 하셨었던.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물건에 대한 임장을 맞아요. 할 때도 또 자연스럽게 또 하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 아니었으면 임장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다가구는 이렇게 탐문을 하고 내부를 네.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구독자 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신다면. 사실 다가구는 조금 젊은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투자에 있어서 다들 뭐 주식 투자 이런 거 하는데 경매 다가구는 젊은 사람들이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너무 없더라고요. 그냥 빌라, 다세대 다가구
구분도 못하고 못하죠. 예. 다중주택은 뭔지 더 모르고요. 진짜 친한 친구한테만 말했지만 건물 이거 샀다 했더니 그게 뭐야? 약간 이러면서 너 진짜 멋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게 20대 건물주잖아요.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더 나중에는 더 좋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미리미리 그리고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가짜 같다. 명도도 쉽게 했다고 그러고 돈도 안 들었다고 그러고 월세도 그 정도 받아서 진짜 그렇게 남는 게 맞는지 그리고 관리도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원래 안 해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부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내가 진짜 좋은 차를 탄다 그러면은 그 차 뭐 연비도 안 좋잖아 이런 말부터 하듯이 부동산도 똑같이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될까 말까 해서 될까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정적인 생각만 하면 안 좋은 것만 또 저한테 오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항상 느끼지만 이게 잘 되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뭐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만 안 되면 포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지? 이걸 고민을 하고 항상 접근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계속 나타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이지만 생각을 먼저 바꿔야 되고 생각을 바꾸다 보면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월세도 들어오는 이제 건물주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마인드 차이와 실행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건물도 이렇게 또 받으셨는데 그럼 이제 그 이후에 또 투자에 대한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서울에 투자를 꼭 하고 싶어요. 진짜 큰 거 해봤으니까 서울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쇼핑몰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부동산으로 하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애기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부동산 부자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세요. 일단 잘하시고 마인드 자체를 여러분들 보셔야 알겠지만 굉장히 또 긍정적이고 결국에는 계속 내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거든요. 또 이 건물을 또 받으시기 전에 또 임신도 하시고 굉장히 지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겼잖아요. 앞으로도 또 서울에 있는 부동산 건물, 뭐 아파트든 건물이든 낙찰 받아서 이 부동산의 거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